그럼 방금 배운 2차원 배열의 초기화 방법을 실습으로 알아보는 단계인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지 마시고 영상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8페이지에 있는 소스를 제가 그대로 타이핑을 해봤어요. 맞나요? 네, 타이핑을 해봤어요. 그럼 이 소스를 읽으면서 TD라는 2차원 배열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이렇게 초기화했을 경우에 어떻게 들어가 있나라는 거를 먼저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아니면 그 교재에다가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어, 가로로는 몇 줄, 행은 몇 개고 열은 몇 개인지 요거 상관없이 요걸로 봅시다. 행은 몇 개고 열은 몇 개인지 지금 열 방향으로 한 개, 그 다음에 한 개, 두 개, 세 개. 하나는 한 개라고, 열이 한 개라고 하고, 하나는 열이 세 개라고 하면 열이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머지 하나의 행은, 첫 번째 행은 열이 세 개인데 값을 하나만 줬어요. 그러면 1차원 배열 초기화할 때처럼 나머지 뒤에 두 개는 0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차례대로 불러봅시다. 1, 0, 0, 1, 2, 3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소스 모양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봅시다. 1차원 배열 사용 방법하고 2차원 배열 사용 방법이 똑같아요. 어떤 값들의 개수가 유기적으로 변해요. 실행 시간 동안 그렇게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개수의 행수와 열수를 잡아 놓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데이터를 쭉 채웠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define value로 행 개수, 열 개수 지정해 놓고 여기다가 row 사이즈, cal 사이즈 이렇게 넣고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고정된 개수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2차원 배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초기값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지만 초기값을 가지고 오히려 사이즈를 지정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예에 해당되겠죠. 고정된 개수만 가지고 그냥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define value를 쓰지 않고 이 3이라는 거 이외에는 어디에도 이 2차원 배열의 행 개수나 열 개수에 대해서 상수로 쓰지 않는 것이 포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얘도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쓰고 있어요. 한쪽으로 몰아주면 좋겠죠. 어, 그 모는 방법은 지금은 우리가 1차원 배열에서의 원소 개수 구하는 거는 사이즈 어브 해가지고 알아봤는데요. 2차원 배열에서도 사이즈 어브를 이용해서 행 개수, 열 개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 바로 뒤편에 나와요. 그때 가서 이런 부분도 고칠 수 있도록 해봅시다. 그럼 소스를 먼저 쭉 읽으면서 어떻게 나오리라라는 거 100, 123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예상해 봤으니까 이제 각자 소스를 타이핑해 보세요. 저는 타이핑 해놨어요. 예, 그리고 한번 실행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 나왔다. 그럼 이제 내가 코딩을 읽을 줄도 알고 실행도 시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바꿀 때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1차원 배열 형태로 이렇게 초기화를 했어요. 2차원 배열인데 열의 개수가 3개라는 정보만 알려주고 값을 4개 넣었어요. 그럼 행은 몇 개 잡힐까요? 행은 2개가 잡히겠죠. 그럼 행이 2개가 잡히면 원소 개수가 6개 잡히는데 4개까지만 줬어요. 그럼 이렇게 할 때는 1, 2, 3 들어간 다음에 줄 바꿔서 4 들어가고 그 뒤에 것은 2개가 0으로 되겠죠. 예, 그렇게 되리라 라는 거를 각자 예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다시 실행해 봅시다. 그럼 1, 2, 3, 4, 0, 0 이렇게 나왔죠. 예, 여기까지 이 예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09, 410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진행할 텐데요. 이 예제를 진행하는 동안은 교재를 보지 마시고
교재에는 메모할 거리가 있으면 적어도 되는데요. 교재에 있는 소스를 보지 마시고 영상을 보면서 저랑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2차원 배열을 이용한 성적 처리에서는 성적 값들은 쭉 다 주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적 값들의 개수, 한 사람, 지금 네 사람 거죠. 네 사람의 각각 중간 기말 점수인데, 그래서 숫자 8개가 주어질 거고요. 딱 이 8개 숫자에 대해서만 처리한다고 가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처리했다가 10명을 처리했다가 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항상 이 네 명의 데이터만 처리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배열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가변계수 처리하는 방법과 고정계수 처리하는 방법 중에 고정계수 처리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8개의 값은 2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문장에서 초기화하는 방법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한 다음에는 이러한 결과물을 내시면 돼요. 그럼 이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어떤 변수들이 필요한지 필요한 변수부터 먼저 뽑고 그리고 이제 코딩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변수를 지정하는 거에 앞서서 조금 이 교재에서는 약간 더 진도를 나가야 나오는 부분인데 이렇게 2차원 배열을 고정 개수로 선언을 했을 때 그 2차원 배열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각각 사이즈업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지금 고정 개수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 방법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뒤에서 할 거를 앞으로 끌어와서 먼저 합니다. 그러면 로의 개수다 라고 하면 펜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2차원 배열이 이렇게 있죠. 2차원 배열이니까 조금 길게 지금 쟤랑 똑같이 그릴 걸. 예, 예, 이거는 이 모양하고는 다르죠. 다르지만 어쨌든 행이 두 개, 열이 세 개인 2차원 배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2차원 배열의 이름을 A라고 합시다. size of A 하면 이거 전체의 바이트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게 1차원 배열에서 사용한 방식이죠. A의 첫 번째 원소의 사이즈. 그러면 A라는 게 2차원 배열일 경우에는 A의 첫 번째 원소라고 하면 1차원 배열이 나오는 겁니다. 2차원 배열의 원소는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의 원소는 단위 타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차원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사이즈라는 거는 이 사이즈를 얘기해요. 이 크기. 그러면 행 전체의 크기겠죠. 이게 만약에 4바이트씩 차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요거는 46이 24바이트 나오고 가로 방향으로 3개니까 4, 3, 12, 12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이거는 뭐죠? 로우의 개수입니까? 칼의 개수입니까? 2가 나오겠죠. 로우의 개수예요. 로우 카운트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칼 카운트는 어떻게 하나 봅시다. 칼 카운트는 사이즈 오브 A0. A는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의 첫 번째 원소는 1차원 배열 나오는 겁니다. 그럼 A0라는 거는 이렇게 가로로 한 줄의 바이트 수니까 12 되겠죠. 나누기 어떻게 할까요? 사이즈 오브 A에 한 단계 더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A라는 2차원 배열의 첫 번째 원소라면 이 길게 가로로 길게 한 줄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원소에 다시 첫 번째 원소. 그럼 요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의 사이즈는 4죠. 나누기 하면 3이죠. 그 3이 바로 칼럼의 개수, 칼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차원 배열의 크기가 잡혀 있을 때 이 2차원 배열인 변수 이름만 가지고 어떻게 칼 카운트와 로우 카운트를 가져오는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칼 카운트, 로우 카운트 구하는 방법을
끝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다시 되돌아와서 변수를 잡아 봅시다. 이러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변수가 필요한지. 지금 평균값을 중간 평균, 기말 평균을 따로 냈죠. 그렇다라는 건 두 개의 변수를 놓고 덧셈을 이쪽에도 덧셈하고 이쪽에도 덧셈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균을 낸다라는 거는 총점과 학생 수를 알아야지 평균을 내는 거죠. 학생 수는 지금 여기 4라고 로 개수가 학생 수잖아요. 그러면 학생 수는 로 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따로 안 잡아도 됩니다. 그럼 총점을 유지하기 위한 변수가 필요하죠. 이거에 대한 변수, 이거에 대한 변수. 그럼 변수 이름도 정해 볼까요? 타입은 뭘로 할까요? 타입은 인테저로 해보겠습니다. 인테저로 미드섬.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이널 썸.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만 해두는 것보다는 얘네 둘이 다 썸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초기값을 주는 게 좋겠죠. 0으로 초기값을 줘 놓고 필요에 따라서 다시 시작. 0으로 초기값을 줘 놓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씩 값을 더해가면 썸이 나오겠죠. 그러면 썸하는 작업을 쭉 마친 다음에 성적의 합은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네요. 그러면 성적의 합 전체를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하고 이거 그냥 더해서 하면 되겠죠. 별도의 변수 필요 없이. 그럼 그냥 넘어갑시다. 나온다. 평균은 뭐다? 평균은 뭐라고 하죠? 이 평균은 하나만 값이 나왔으니까 중간 기말 다 합한 이 8개 숫자의 평균을 의미하는 건가 봐요. 그러면 이거 역시 이거 더하기 이거 나누기 학생 수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이 숫자가 나오겠죠? 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이 처리를 위한 변수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이 두 개의 변수가 필요하죠. 칼 카운트, 로 카운트 이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8개의 숫자를 보관할 어, 어레이가 필요하죠. 스코어라고 할까요? 스코어. 우리 지금 초기값 줄 거니까 최상위는 생략하고 칼럼의 개수만 줘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숫자들 쭉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지금 내용상으로 필요한 변수들이 1개, 2개, 3개, 그리고 4개, 5개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이거 말고 또 반복 제어 변수가 필요하겠죠. 반복 제어 변수, 칼, 로 이렇게 미리 선언해 놓고 이건 반복 제어에 사용할 거니까 초기 값은 쓰지 않을게요. 그럼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시작해 봅시다. 그럼 제가 영상을 멈출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쓰인 5개의 변수만 먼저 메인 함수에다가 다 적어 놓고 교재에 있는 걸 복사하지 마시고 이 설명을 들으신 대로 이 하나 둘셋넷 다섯 그 다음에 반복 제어까지 7개의 변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소스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린 그림이 칼럼이 3개여서 요거를 3이라고 했었는데 2라고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전 영상에서 설명한 대로 변수를 다 세팅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결과를 일부러 보이게 해놨는데 이 결과에 맞춰서 프린트F문으로 이거 그 다음에 이 줄 이거는 그냥 프린트F문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그걸 먼저 작성을 하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줄바꿈 해야 되죠.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줄을 통째로 복사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이 줄의 맨 앞으로 홈키 2번 쳐서 맨 앞으로 간 다음에 그냥 제자리에서 아무런 마킹하지 않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현재 커서가 있는 한 라인만 복사했다가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래서 이 줄, 그 다음에 이 줄과 이 줄을 프린트하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요거하고 요거는 여기에 있는 이 변수들 미드썸, 파이널썸, 그 다음에 로우 카운트, 칼 카운트를 준비를 하면 당연히 다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로우별로 하나씩 프린트를 하면서 썸을 동시에 하는 게 좋겠죠. 프린트 따로 하고 썸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동시에 하도록 해볼게요. 일단 이 모양대로 프린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루프 안에다가 썸하는 코드를 넣으면 한 번 돌리면서 다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중첩된 포문을 사용해야 되겠죠. 지금 칼럼이 먼저 다 나오고 첫 번째 로우에 칼럼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로우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하려면 로우를 옮기는 반복문이 더 바깥에 있고 칼럼을 옮기는 반복문이 더 안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첩된 포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로우를 바깥쪽에 로우는 0에서 로우가 어디까지? 로우의 개수 그 안에서는 칼럼 자 이렇게 중첩된 포문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씩 여기서 프린트 F로 %D 해서 뿌리면 숫자들이 이렇게 옆으로 쭉 뿌려지게 되겠죠. 끊는 부분 없이. 그러면 그렇게라도 먼저 만들어 볼게요. %D 하면은 그냥 딱 맞게 뿌려지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칸을 몇 개 띄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열. 한글은 2바이트씩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D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으로 딱 붙여서 10자리를 차지하게 숫자를 프린트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 로 번째 행에 칼 번째 열에 있는 숫자를 보여주면 돼요. 스코어에 로 번째 행에 칼 번째 열에 있는 숫자를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만 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쭉 옆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 하나의 로우가 끝나고 로우가 바뀔 때마다 라인 바꿔주고 또 바꿔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넣으려면 로우가 한번 바뀔 때마다 지금 로우 안에서의 처리 부분이 이거죠. 그러면 처리가 다 끝났고 로우가 하나 바뀔 때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행이 4개니까 한 행 끝나고 한번 끊고 두 번째 행 끝나고 끊고 다시 한번 컨트롤 F5 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나왔죠. 예, 그러면 요 포맷까지 갖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먼저 해보십니다. 자, 이제 원하는 포맷대로 중간 기말 점수를 프린트하는 데까지 했으니까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한 변수 2개 여기에다가 중간 시험은 이쪽에 기말 시험은 이쪽에다 점수를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렇게 생긴 이중 포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로 안에는 중간 기말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의 로 안에서 중간 기말 집게끔 해놓고 여기에서 미드썸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네. 미드썸에는 뭐를 더한다? 이거에 로 번째 행의 첫 번째 원소
로 번째 행의 첫 번째 원소, 로 번째 행의 첫 번째 원소를 각각 미드썸에다가 더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썸에다가는 두 번째 원소, 이번 행의 두 번째 원소, 이번 행의 두 번째 원소를 각각 파이널 썸에다가 더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모아 놓으면 여기에서 그냥 일단 프린트F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맞는 결과를 내보내고 있는지. 미드썸은 썸은 저기죠. 인테저죠. 예.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359 맞나요? 끝자리만 맞춰볼까요? 9 맞고 341, 11, 13, 11 맞네요. 예, 끝자리 수 맞춰보니까 대략 맞게 잘 합한 것 같아요. 그럼 됐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중 포문이 여기 하나 있죠. 로 단위로 그 안에서 칼을 돌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다시 여기서 한번 돌렸던 걸 똑같이 돌리고 있죠. 그럼 두 번 돌리지 않고 한 번 돌리면서 프린트도 하면서 미드썸 파이널 썸도 모으면 좋겠죠. 그러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문장을 어디로 옮기면 될까요? 컨트롤 C. 어디로 옮기면 될까요? 이 안에, 이 폼은 안에다 넣으면 안 되겠죠. 지금 이 두 문장은 로만 돌리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열고 여기다가 넣는 게 맞아요. 그래서 로 단위로 돌면서 미드썸, 파이널썸 모으고, 그리고 요건 지울게요. 백스페이스. 지웠어요. 다시 컨트롤 F5. 예, 359, 341 잘 나오고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미드썸하고 파이널썸을 잘 모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미드썸, 파이널썸 모으는 게 끝이었기 때문에 다 잘 모아서 이제 이 부분을 프린트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프린트하는 거는 여기까지 정리 다 하신 다음에 계속 이어보세요. 이제 내용상으로 할 거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포맷에 맞춰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이 라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처리할게요. 평균이 뭐다 라고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먼저 작성을 해 볼게요. 평균은 뭐다? 지금 소수점 아래 두 자리인 실수 표현을 하고 있죠. 실수는 %F, 그런데 그냥 %F라고 하면 소수점 아래 6자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F 하는데 .EF 이렇게 하면 소수점 아래 두 자리만 잡아라 라는 얘기가 됩니다. 10.2 이렇게 하면 10자리를 잡아놓고 소수점 아래는 두 자리만 써라. 그러면 앞에 7자리 소수점 그리고 뒤에 두 자리 이렇게 되는 게 이 포맷입니다. 그럼 앞에는 앞자리도 잡을까요? 지금 요거랑 줄을 평균 때문에 맞출 수가 없군요. 그럼 어쨌든 이렇게 합시다. 10.2F 이렇게 하고 다시 퍼센트 10.2F 7자리나 차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스페이스 안 띄워줘도 아마 둘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줄 바꾸게 하고 그러면 중간의 평균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중간의 총점은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평균을 내려면 학생 수로 나눠야 되겠죠. 칼 카운트 아니면 로 카운트가 학생 수인데 뭐가 학생 수죠? 이게 학생 수이죠. 그래서 이걸로 나눕니다. 그리고 파이널 썸 나누기 로 카운트 되었죠? 예, 소스가 다 보이도록 이렇게 줄을 바꿔 볼게요. 네, 됐습니다. 그럼 평균에 대해서 잘 나오는지 봅시다. 컨트롤 F5 해서 평균이 안 나오고 있네요. 왜 안 나오죠?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 실수인데 우리가 준 거는 이게 지금 형이 인테저형이죠. 인테저 나눗셈을 하면 인테저 나오죠. 그럼 얘를 아마 퍼센트 %d로 바꾸면 퍼센트 %10d로 바꾸면 10d 컨트롤 F5 바꾸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인테저 타입으로 된 대략의 결과가 아니라 얘가 원하는 것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의 결과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컨트롤 Z를 2번 해서 다시 되돌렸어요. 그럼 이 결과가 플로트로서 결과를 정확하게 낸 다음에 그걸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로 끊는 건 여기서 했으니까 걔는 상관없어요. 이거를 실수 연산이 되게만 하면 됩니다. 연산에서는 정수 연산 양쪽 숫자가 모두 정수일 때는 정수로 답을 내요. 그런데 양쪽 중에 하나라도 실수가 들어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면 결과는 실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양쪽에다가 다 붙일 필요는 없고 두 개 중에 한쪽에만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연산의 결과가 실수로 나오고 이 연산의 결과가 실수로 나옵니다. 다시 컨트롤 F5 예 나왔죠. 지금 여기 있는 결과하고 같죠. 예 이렇게 해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포맷을 맞추는 방법에도 유의하세요. 내가 계산 다 할 줄 안다. 올바르게 이거하고 이거 구했다. 까지가 끝이 아니라 이런 포맷을 맞추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에선 한 칸 더 띄었으니까 이거를 한 번 더 넣어 줄게요. 그런 다음에 성적의 합은 뭐뭐 이거를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성적의 합은 이거는 %d라고 할까요? %d이고 평균은 또 다시 저기죠. %점이 f다. 점이 f이다. 이렇게 하고 성적의 합은이라는 거는 중간 기말 다 합한 거를 그냥 인테저 값으로 주면 돼요. 지금 %d로 우리가 준비해 놨으니까 그러면 미드썸 더하기 파이널 썸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연산자는 잘 보이게 꼭 앞뒤를 한 칸씩 띄워주는 게 그냥 제 습관이에요. 다음 평균은 여기서 평균이라는 것은 지금 미드 평균, 파이널 평균을 따로 얘기 안 했으니까 이거 전체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전체 평균 뭐라고 할까요? 이거 나누기 학생 수 곱하기 2 되겠죠? 학생 수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도 아까 우리 여기서 겪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올 거예요. 다 인테저죠. 다 인테저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인테저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명시적인 형변환을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렇게 해봅시다. 컨트롤 F5 해서 확인해 봅시다. 87.50이다. 700점이고 예, 이렇게 나왔죠. 요 밑에 요거는 지우면 되겠어요. 지워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두 개가 다 변수이기 때문에 뒤에다 .0 이렇게 찍을 수가 없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 연산에 참여한 숫자 중에 상수가 있었어요. 그럼 상수를 뒤에 .0 이렇게 해주면 이 상수가 실수형 상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연산의 결과가 실수가 되죠. 그리고 이 연산의 결과가 실수이기 때문에 정수와 실수의 연산이 되어서 이 연산의 결과도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수가 있을 때는 명시적인 형변환 연산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간단히 해서 실수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좀 긴 얘기였는데 2차원 배열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따라가면서 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연이어서 3차원 배열 나옵니다. 3차원 배열 가능하고 당연히 4차원, 5차원 배열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3차원 이후의 배열부터는 2차원 배열보다 사용 빈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그나마 3차원 배열이 쓰이는 것이라는 거는 문자열이라는 게 벌써 문자의 배열이잖아요. 1차원 배열이죠. 그런데 문자열 같은 것을 2차원 배열로 저장할 경우에 문자열 자체가 벌써 1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의 2차원 배열을 하면 그것이 바로 그냥 3차원 배열이 돼버려요. 그런 경우에 3차원 배열을 사용하지,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용 빈도가 많이 떨어져서 간단한 설명만 하고 스킵하려고 합니다. 먼저 봅시다. 어, 선언을 하는 곳에서는 대괄호를 3개 연달아 쓰는 거예요. 그리고 2차원 배열에서와 같은 규칙으로 최상위 차원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생략할 때는 여기에 초기값이 없을 때는 생략이 불가능하고요. 초기값이 있을 경우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 초기값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 사이즈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 이 스코어의 각 원소에 대해서 액세스하는 방법은 2차원 배열에서와 같이 대괄호 안에 숫자 쓰는 거를 1개, 2개, 3개 써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까지만 정리하고 더 이상은 3차원 배열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학습하는 거를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교재를 보고 학습하시다가 질문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빈도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그냥 스킵하는 거예요. 시험에는 출제하지 않습니다.